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오늘 성장주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은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티커는 TTD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TTD 앞자만 딴 것 같아요.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회사고, 이 회사는 광고 구매자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집행하고 싶은 회사들이 이 플랫폼에다가 광고를 등록하고 그 이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제 광고가 실행되는 이 네트워크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광고를 실행하는 이런 플랫폼들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광고 대행사라고 하는 그 온라인 쪽에다가 저희가 의뢰하고 금액 넣고 어느 채널 그러면 쭉 광고가 집행이 되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 탐험대는 이제 미국의 성장주들을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 사자는 추천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아직은 막 미국의 뭐 애플이나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아니지만, 그런 회사들을 꿈꾸고 뭔가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들을 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거고요. 여기에 이제 매매 신호라든지 또는 진단이라든지 또는 밸류에이션들 이런 것들은 계속 값이 바뀌니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은 초이스탁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모두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2013년도까지 2009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제 9년도니까 15년, 25년, 그죠? 한 15년 정도 된 거죠. 15년, 16년 차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하나 도식화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는 0.08달러로 시작해서 어렵게 시작해서 지금은 2023년도에 한 달에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광고들을 집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매출을 잘 가져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10억 달러는 매출 자체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매출이 있고 광고 거래 대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라고 하는 건 이 회사가 다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광고비가 집행이 되면 이걸 갖다가 광고가 집행된 채널에 돈을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순수하게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것들만 이제 매출로 집계하는데, 그 뒤에 자료들이 있으니까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요 앞에 있는 이제 그로스 스펜드라고 하는 게 전체 광고 지출 비용이에요. 그래서 요 비용들도 보면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80%, 60%, 50%, 20% 하면서 쭉 성장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광고 전체 집행되는 이제 금액이고, 실제로 이제 매출로 인식하는 부분은 이쪽이죠. 요 레비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 회사의 실적으로, 실제 이 회사가 이제 부가가치로 돈을 버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19억 달러 정도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매년 보면 상당히 빠르게 성장했죠. 초창기에는 7, 80% 성장하다가 지금은 한 30%에서 40% 왔다 갔다 하는데, 향후에 이제 올해 2024, 5, 6, 7 이때도 이러한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가 완전히 또 다른 레벨로 오를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수익성도 좋고 성장성이 좋은 회사로 이미 바뀌었고, 성장이 빠르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3,000개 이상의 기업 고객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하고 하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광고 수요 관련된 플랫폼에 있고, 여기는 이제 저기 공급과 관련된 이제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수요자들은 광고를 집행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고, 또 광고를 이제 실으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 디스플레이, 모바일, 소셜, TV 이런 데들한테 다 광고를 집행하는 이런 모델들을 갖고 있죠. 요 중개하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데, 이 회사가 이제 추진하는 것들은, 그래서 광고주한테 1달러를 받았다. 그럼 최대한 많이 광고를 실제로 집행하게 되는 디스플레이나 이런 회사들에게, 광고들을 집행하는 네트워크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이 구조를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회사는 그런 비용들을 최적화시키고 디지털 부분에 대한 이런 노하우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공하려고 한다라는 게 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달러를 넣으면 한 0.55달러 정도는 지불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보면 TV가 요즘은 다 이렇게 인터넷을 연결해서 보고 있잖아요. 인터넷을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TV 광고 채널로 넘기면, 채널에서 이제 광고를 했다고 치면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영화라든지 이런
뭐 그런 것들 나올 때 이제 광고 시장들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더 트레이드 데스크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바로 이쪽 커넥티드 TV라고 해서 이쪽 광고 사업 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의 삶의 소비 행태하고 봐도 뭐 거의 알겠죠. 저희 뭐 공중차 보는 것보다는 인터넷 TV 연결해서 TV를 보거나 이런 쪽들을 많이 찾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광고 시장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회사의 실적 성장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아이덴티티 관련된 부분들 이 정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광고를 보여주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냥 뭐 매스미디어 광고죠. 그냥 이 사람이 관심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냥 TV 광고 시간을 통으로 사서 관심이 있던 없던 그냥 쫙 뿌리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성용품을 파는데 저는 남성이니까 필요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뭐 TV에서 틀면 다 봐야 되는 이런 거지만 타겟팅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잘 돼야지만 이렇게 맞춤형 형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들을 예전에 이제 쿠키라는 기술을 통해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쿠키가 지금은 계속 이제 중단되고 있는 형태들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책들을 잘 쓸 수 없게 많이 이제 막아져 가고 있고, 뭐 그런 정보들을 이제 뭐 메타라든지 이런 제3자들이 좀 활용할 수 없는 형태로 개인이 정보 동의를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안 그러면 계속 이제 막히는 이제 구간이 되어서 이런 광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디지털 광고 업계에서는. 그러면 쿠키를 안 쓰면 뭘 쓸 거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가지고 있는 CRM 데이터나 또는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식별화해서 그 사람들을 각각을 프로파일링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타겟팅 할 수 있는 형태들로 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이제 지금 유니파이드 아이디라고 하는 정책들이고, 요게 이제 뭐 쿠키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이런 형태의 정책들은 아닙니다. 지금 같이 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뭐 대응을 하면서 점점점 더 맞춤형 광고들도 계속 꾸준히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쪽 업계의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매출과 이제 이익들은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했었는데요. 1분기 올해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2024년도 1분기 매출액이 28% 성장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에비타라든지 프리캐시플로우 이제 자유현금 또는 잉여현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금들도 빠르게 창출이 되어서 그런 현금들을 통해서 M&A 하거나 회사를 확장하는 데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자금적인 여유까지 생긴 단계에 이제 회사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이제 매출액은 이제 19억 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전체 광고 시장은 1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죠, 광고 시장이. 그래서 성장 여력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과연 이제 근데 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이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다른 타 경쟁사 대비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에 따라서 이 시장을 얼마나 먹느냐가 이제 정해져 있을 거고,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어떤 광고 시장이라든지 이런 매체들은 많이 조금 디지털 전환을 하지 못했던 회사들은 조금 이렇게 꺾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아도 좀 이렇게 큰 대형 광고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오프라인 광고 대행사들. 그냥 이름만 딱 말하면 알 수 있는 몇 개의 큰 대행사들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도 보면 몇 년째 지금 매출액이 거의 정체돼 있거나 소폭 감소하거나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매체가 신문에 광고하고 TV에 광고하는 것들에서 바뀌어가지고 디지털 광고, SNS 광고, 이런 틱톡 광고 이런 데로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요런 데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 회사들의 성장성이 상당히 빠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커넥티드 TV라고 하는 요쪽 부분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 회사가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런 비즈니스들 광고 플랫폼을 가지고 광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성장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주가를 보면 이제 오르락내리락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는 110달러 정도까지 갔고 최저는 이제 한 40달러 정도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올라와서 한 90달러 됐는데 조금은 지금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장성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안정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실적들은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됐고 향후에 이제 한 3년 내지 5년도의 성장을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1분기 실적도 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실제로 회사에서 제시하는 가이던스들도 좋은 편이라서 실적 성장에 대한 어떤 회사의 어떤 자신감은 충분히 발표 자료를 통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101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요. 현재가 대비해서 한 12%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 19개에서 이제 이 투자 의견을 냈는데 현재 전체적인 종합 의견은 스트롱 바이예요. 그러니까 강력 매수고 19개 중에서 17개가 바이 의견을 냈으니까 상당히 증권업계에서도 이렇게 좋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현재 업계에서 보는 이제 시각들입니다. 향후의 실적 성장성들 좀 체크해 드릴게요. 2023년도에는 2022년도와 2021년도에 이게 떨어졌던 요즘 기저효과 때문에 상승률이 상당히 높이 나타났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 0.36달러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227% 정도 늘어난 이런 형태가 됐고, 그 다음 연도 이제 올해나 내년 이런 지표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보면 대략 한 22%씩 늘어나니까 이 회사도 2023년도엔 19억 달러 정도인데 2026년도에는 35억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거의 2배 정도 늘어나는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알 수 있겠고, 특히나 수익성들이 이제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아무래도 이제 마진율이 점점 높아지는 구조에 들어가니까 2024년도 올해는 이제 0.64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한 70%, 그리고 내년에는 0.9달러로 한 40%, 그리고 내후년에는 1.4달러로 다시 한 16% 정도. 성장률이 이거 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요거는 성장률을 좀 수치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 50%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한 50% 정도 나와서 더 빠르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한 성장들이 충분히 담보되어 있고,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하고 EPS 차트를 보면 워낙 성장성이 좋고, 이제 뭐 이렇게 제조업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이 PER이라든지 이런 것도 워낙 이제 상대적으로 좀 높이 이제 거래가 됐는데, EPS하고 이제 주가하고 차트를 보면 이 EPS의 방향성을 따라 주가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녹색으로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확정된 실적이고, 여기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예상 실적이에요. 예상 실적이라서 요 부분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2026년도에는 1.4달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주가가 이제 회복돼서 이렇게 와 있지만, 주가가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죠. 여기서 떨어져서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EPS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차트에도 보면 많이 떨어지는 구간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 EPS의 방향을 따라가는 건 확실하지만 중간중간 얼마든지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는 너무 이렇게 막 열광할 필요는 없다.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실적들을 보시되, 시장 전체가 과열이 돼서 주가가 만약에 뭐 한 20%씩 빠졌다, 지수가.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 안 빠질 수는 없어요. 대부분 다 빠지거든요. 그럴 때가 내가 사야 될지 더 보유해야 될지는 결국은 이 EPS의 방향이 꺾이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와 차트 여러분들이 초이스 스탁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미국 전 종목들을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꼭 트레이드 데스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다 검색해 보셔서, 아, 내가 주가가 장기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향하겠구나, 또는 지금 그럼 더 사야겠구나, 또는 이런 판단을 하시는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 좀 살펴드릴게요. 100점 만점에 84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미국 전체 5,500개 정도 되는 기업들 중에서 상위 1%에 속하는 상당한 초우량주라고 보시면 되고, 100점 만점에 각각 분야에서 수익성 말고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걸 받았어요. 미래 성장성도 95점. 이 수익성 부분들은 아까 지금 마진들이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6개월 후 또는 연말 1년 후에는 아마 이 수익성 부분이 55점이 아니라 상당히 더 넓어져서 오각형이 꽉 채워지는 형태의 기업으로, 더 좋은 기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임에는 분명하다. 성장률이 분명하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더 트레이드 데스크는 보시면 저희가 산정하고 있는 이거는 증권사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퀀트 알고리즘으로 작성하는 적정 주가입니다. 그래서 전 종목을 저희가 다 서비스하고 있고요. 초이스탁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적정 주가 올라왔는데, 그전에는 보면 주가가 빨간색이 다 위에 있잖아요. 그럼 다 고평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기에는 좀 비쌌는데, 최근에 보시면 실적 발표가 나고 들어가면서 이게 완전 점핑했죠. 적정 주가가 완전히 점핑하게 되고, 현재 주가는 아직은 그걸 반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격이 비슷한 가격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점핑하면서.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실적 성장과 함께 이 부분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적정가거나 저평가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성도 상당히 담보되어 있는 회사니까, 다만 뭐 지금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초이스탁 검색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이 실적에 대한 데이터들이 또는 컨센서스, 미래 실적에 대한 데이터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것도 확인하시고 적중주가 밴드도 확인하시고 진단 점수가 혹시나 까먹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서 전체적으로 성장주 발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